안녕하세요, 주말농부TV입니다. 자, 오늘은 복조대추나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과대추나무가 아니라 일반 대추나무죠.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대추, 말려서 또 이렇게 차도 끓여 먹고 물론 생과로도 먹고 하는 복조대추나무인데요.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, 이 복조대추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해요. 그동안 사과대추나무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, 자, 복조대추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가지가 많이 복잡하죠. 예. 사과대추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사과대추나무는 옆에 있는 게 사과대추나무인데, 자, 이렇게 몽둥이처럼 주 가지만 쭉 남겨놓고 다 잘라줬습니다. 이 격가지들을, 자, 보세요. 이렇게, 예, 격가지들을 다 잘라줬죠. 이게 이제 사과대추나무, 예, 이 가지치기 이렇게 싹 다 잘라주는 게 사과대추였다면, 복조대추나무는 가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. 자, 이 어디서 대추가 열리는지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. 이제 복조대추나무하고 사과대추나무하고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열매가 어디서 열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이 복조대추나무는요, 일반 대추죠. 일반 대추는 사실 여기저기서 다 열립니다. 그러니까 새순가지에서도 열리고요. 이렇게 요런 게,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새순가지인데, 이렇게 새순가지고, 여기서 이제 또 격가지가 나오고,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열매순 가지들이 나오는데, 여기서 다 열리거든요. 이건 사과대추나무하고 똑같아요. 새순가지에서도 열리고, 복조대추는 또 하나는 이렇게 주 가지에서 새순가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런 데서 열매순들이 나오거든요.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, 이게 이제 지금은 말라서 그렇지만 이런 애들 다 열립니다. 이런 데서도 열리는 거예요. 자, 이런데 이것도 열매순, 이것도 열매순, 이게 무슨 수염처럼 보이는 것들인데,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열매순들이 열린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복조대추나무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치기 할 때도 기본적으로 좀 복잡해지고, 이 광합성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통풍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너무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좀 더 이상이라기보다도 이 손 대기가 어려운, 너무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 높이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, 안에 있는 것들은, 이런 애들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애들이 여기서도 새순이 나와서 새순 가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열매순이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다 잘라주면 안 돼요. 예, 요런 가지도요. 이것도 잘라주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다 마디마디해서 열매순이 나오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들을 남겨놓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가지치기 새순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. 이렇게 쭉 나왔으면 겹순가지를 여기를 다 잘라주는 게 아니고, 한 요 정도씩, 한 뭐 10cm 정도, 5cm에서 10c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남겨주고, 여기도 한 10cm 정도 남겨주고, 그러면 요 마디마디에서 또 다 열매순들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복조대추는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비워주고요. 이 가운데 올라간 것들은 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. 기본적으로 너무 이 광합성에 방해가 되지 않게, 여기서 이제 가운데가 쭉 올라가면 저쪽 끝에 있는 것들은 방해가 되잖아요. 이 가리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지지 않게끔만 해주고, 그리고 옆으로 좀 퍼지게, 예, 옆으로 조금 퍼져서 널찍하게 광합성이 되게끔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이 복조대추는 아까 사과대추나무처럼, 저쪽에는 사과대추나무처럼 이 가지 하나만 쭉 키우는 게 아니에요. 예,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묘목을 심고 처음부터 이제 계속 이 나무를 다듬어 갈 때, 이 어떻게 보면은, 자 보세요. 처음에 여기서 키웠죠. 여기서 이제 묘목을 조그만 거 심어서 키웠겠죠. 두 갈래로 나눈 겁니다. 얘를 큼직하게 두 갈래를 나눠서 키운 거예요. 두 갈래로 나눠서 키우다가 다시 또 이런 가지들이 형성이 되면 또 키울 애들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여기 잘라줬죠. 여기 잘라주고 옆으로 키웠고, 여기 또 잘라주고 옆으로 또 키우고 있고, 이런 식으로 가지가 조금씩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. 예, 벌려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키워주면은 지금과 같은 형상이 나오는데, 요것도 좀 심은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. 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열려요. 예, 이 봄이 되면요, 꽃도 많이 피고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도 잘 받고,
그러니까 수정도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니까 또 결실도 잘 되고. 그거 아시나요? 혹시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도로 옆에 이 대추나무들 있는 것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감나무도 그래요. 감나무도 도로 옆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주렁주렁 열립니다.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이 자가 수정이 됩니다. 자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요 수정이 굉장히 잘 돼요. 그래서 이제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 옆에 있는 대추나무들이 굉장히 주렁주렁 열리는 이유인데, 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람만 잘 불면 바람길에 있는 대추나무다 그러면은 대추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.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디 담벼락 밑에다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방에 뚫려 있는 곳에다 이렇게 좀 심어 놓으면 훨씬 이 수정이 다 잘 됩니다. 예. 그래서 대추나무 심으실 때도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심으시면 좋고, 이 가지치기 할 때는 서로 겹치는 거 없게끔, 예, 서로 겹치는 거 없게끔, 가지가 서로 이제 겹치면은 광합성도 안 되고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좀 잘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옆에 얘하고 사이에 얘가 껴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또 잎이 나오고 그러면은 얘는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해가 이쪽에 있거든요. 해가 저쪽에 있는데 방해를 받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고요. 대추나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. 그래서 전지가위, 웬만한 이거 전지가위로도 잘 안 되고 전동가위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잘라주면 좋고요. 대추나무로 도장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저도 요 촬영하느라고 이런 전지가위로 좀 이렇게 하는 거지, 웬만하면 전동가위로 자릅니다. 굉장히 딱딱해서 전지하기가 어려워요. 도장 만들 정도로 딱딱한 아이기 때문에. 자, 요렇게 이제 공간을 확보해 준 거죠. 그럼 이 사이에 나중에 또 이제 잎이 나오더라도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요 정도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좀 공간을 주고, 또 한번 볼까요? 이쪽에 한번 볼까요? 요런 애들은 좀 잘라주겠습니다. 왜냐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. 옆에 있는 나무하고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전제를 해줘서 공간을 확보해주고. 자, 보이시죠? 자, 이런 정도.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온 순도 이렇게 또 같이 붙어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이렇게 좀 잘라주고. 자, 이런 식으로 복조대추는요 뭐 그냥 솔직히 이 가지치기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잘 큽니다.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다른 집들 보면 뭐 저야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조금 가지치기도 해주지만, 안 그러고 그냥 놔둬도요 사실 확률 싸움이거든요. 물론 위로 많이 큽니다. 굉장히 위로 커요. 이 복조대추, 사과대추도 마찬가지지만 가지치기 안 해주면 굉장히 위로 크고, 그만큼 열리는 양도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, 예, 수정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매달려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소양량이 그만큼 많은 거죠. 대신에 너무 높으면 나중에 털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상처도 나고, 예, 안 익은 것도 털게 되고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m 내외에서 이렇게 키워서 손으로 따게 이렇게 좀 키우고 있는데, 그러면 나중에 이 병충해 관리하기도 쉽고 가지치기 하기도 쉽고, 그래서 항상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키울 때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되고,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. 솔직히 그냥 놔두면 남양 쪽에 있는 애들이 보통 많이 잘 열리고 북향에 있는 애들은 좀 덜 열리고 그러는데, 뭐 그만큼 또 수정이 되고 또 거기서도 낙과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열리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. 하지만 사과대추나무는요 그냥 놔두면 좀 잘 안 열려요. 예, 왜냐면 광합성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사과대추는 낙과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, 또 그리고 새순가지에서 열리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그냥 놔두면요 새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광합성을 못하고, 그러다 보면 수정도 잘 안 되고 낙과가 생기고,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. 그래서 사과대추 나무는 반드시 이 전지를 잘 해줘야 되고요. 복조대추는 전지를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관리를 해주면서 하면은 깔끔하게 굉장히 적은 노동력으로도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이 대추 차 끓여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복조대추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복조대추 한 그루만 있어도 이 겨울에 대추차를 엄청나게 끓여서 먹을 수 있거든요. 요즘은 복조대추도 계량품이어 가지고
크기도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생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게 사과대추만이 뭐 큰 게 아니라 일반 복조대추도 요즘은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생과로도 먹고 또 겨울에는 차로 끓여서 먹기도 하고 뭐 또 삼계탕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그루 정도 키우면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복조대추나무 키우는 방법, 가지치기 하는 요령, 또 사과대추나무하고의 차이점, 그런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일반 대추나무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참조하셔서 겨울에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